그렇게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곳들은 한동안은 이런 고강도 효율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계열사 줄이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는 창립 이후부터 계열사들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규모화와 사업의 확장, 수익 발생이라는 그런 이익들도 누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의 이 같은 전략은 문어발식 확장이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그런 비판들에 계속해서 직면해 왔습니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핵심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는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서 계열사들의 수를 줄이고 그룹의 몸집을 줄이는 그런 개혁에 나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카카오가 어떤 계열사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카카오의 계열사 숫자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예. 2018년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65개로 집계가 되는데요. 예. 이후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면서 계열사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 특히 2023년 5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뒤엔 계열사 수가 147개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는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열사 수가 가파르게 많아지자 카카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예. 아무래도 너무 단시간 내에 계열사 수가 증가한 가운데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는 동떨어진,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창립 이후부터 뭐 카카오한테 쭉 이제 따라붙었던 그런 비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카카오도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방만한 계열사들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계열사를 뭐 정리한다 네. 이런 정책이나 의견은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작업이 실제로는. 예, 맞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기도 한 김성수 당시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장은 2022년 4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사업과 벗어나는 계열사를 정리 중이다. 연말까지 30-40개의 계열사를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카카오의 계열사 정리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는데요.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SM 엔터테인먼트 및 산하 계열사가 25개사 정도 카카오의 계열사로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계열사를 일단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리는 못하고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그 밑에 딸려있던 계열사들까지 들어온 거죠. 같이. 예. 갖게 되면서 오히려 이 약간 계열사들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는 뭐 정리를 위한 뭐 특별한 작업을 하거나 그랬었나요? 일단 카카오는 올해 정신아 대표 선임 전후로 다시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부터 그래도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계열사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해 반기 말부터 올해 반기 말 사이에 20개 이상의 국내 계열사를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0개 이상의 국내 계열사. 그럼 이제 어떤 계열사들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카카오가 발행한 기업 집단 보고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참고해서 카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를 정리했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뉴런 잉글리시라는 곳입니다. 뉴런 잉글리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영어 학원입니다. 동일인 및 친족 소유 법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덧붙이자면 뉴런 잉글리시는 뒤에서 말씀드릴 카카오의 또 다른 계열사 오닉스케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닉스케이는 올해 상반기 중 청산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회사인 뉴런 잉글리시도 함께 청산되었습니다. 오닉스케이는 2011년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관리업이나 요식업 등을 영위해온 그런 법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김범수 창업자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사내 이사로 있던 회사입니다. 역시 동일인 및 친족 소유 법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오닉스케이는 이제 과거 김창업자 소유였던 서울 강남 소재의 K큐브 타워를 위탁 관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내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청산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해서 5월 중으로 이제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방금 발음을 오닉스 케어라고 했었는데 케어가 아니고 오닉스 K였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업자와 그 일가가 소유했던 계열사들의 정리도 지금 이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동일인 그러니까 김범수님이겠죠. 김범수 창업자나 친족 소유 법인으로서 정리된 계열사들이 또 있는 건가요? 네, 뉴런 잉글리시 그리고 오닉스케이 외에도 K큐브 임팩트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K큐브 임팩트는 경영 컨설팅 회사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K큐브 홀딩스의 자회사였습니다. K큐브 임팩트가 설립된 건 20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력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난 1월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았고요. 지난해 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계열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시 처음 했던 얘기 돌아가 보면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인해서 뭐 계열사가 갑자기 25개나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인수했던 SM 엔터 계열사 중에서는 뭐 정리된 곳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카카오는 SM 산하 계열사도 꽤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기간 정리한 SM 산하 계열사의 수는 4곳으로 총 파악이 되는데요.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인 에브리싱 코리아나 외식업을 영위하는 비컨 홀딩스, 그 다음에 영상 제작 업체인 비욘드 스튜디오 시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아이파이어웍스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담으로 에브리싱 코리아나 비컨 홀딩스 두 법인의 경우 특히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는데요. 노래방 기기 제조나 외식업이 카카오가 그동안 영위해왔던 핵심 사업과는 다소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고요. 업종 자체도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할 만한 것이다 보니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뭐 노래방 기기 업체나 아니면 외식 업체를 인수하려고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SM을 이제 인수하려다 보니까 같이 이제 딸려온 회사들인데 약간 좀 억울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에브리싱 코리아나 뭐 비컨 홀딩스를 보고 뭐 SM 엔터를 인수한 건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계열사로 편입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보아야 하긴 할 것인데요.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노래방 기기 제조나 아니면 외식업에 나선 셈이 되어 버렸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욕먹기는 좀 좋은데 그렇다고 딱히 사업 영역상 필요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계열사로 볼 수 있으니 정리에 나선 건 어쩌면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두 회사 모두 올해 정리가 됐는데 에브리싱 코리아는 올해 2월 파산했고요. 비컨 홀딩스는 모기업인 SM 라이프 디자인이 지분 100%를 처분하면서 역시 계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SM 엔터로 인해서 같이 이제 딸려왔던 그런 계열사들 말고 다른 산하 계열사들 뭐 정리한 곳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좀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할 만한 데는 숫자로 보면 카카오 게임즈도 산하 계열사를 여러 정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관계사인 넵튠 그 산하 자회사들이 여러 정리가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한 41% 정도를 소유한 모바일 게임 및 이제 개발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넵튠은 지난해 11월 리메이크 디지털과 마그넷, 에드엑스 플러스 3개의 자회사를 흡수 합병한 바 있고요. 올해 3월에도 HNC 게임즈라는 자회사를 흡수 합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은 소멸하면서 이제 계열 제외가 되었는데 그 각각 면면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드려보면 리메이크 디지털은 마케팅 및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주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나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같은 그런 게임의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그런 법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드엑스 플러스 역시 모바일 게임에 특화한 광고 수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였죠. 그리고 마그넷과 HNC 게임즈는 모두 게임 개발사였는데 각각 링크 퍼즐 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해온 곳들이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 계열사들 중에서도 꽤 많은 곳들이 이제 정리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곳들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당 기간 정리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 계열사는 5개사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중 RS 미디어, 크레들 스튜디오, 트레이스 문화산업 전문회사 이 3사는 콘텐츠 제작 관련 업체였습니다. 우선 RS 미디어의 경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공하던 CP사였는데요. 회사는 2019년 콘텐츠 분야에서 확장을 꾀하던 카카오 페이지에 의해 인수되면서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된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레들 스튜디오는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역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인수한 곳이었는데 이제 두 회사 모두 지난해와 올해 청산 절차를 밟고 계열사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문화 산업 전문 회사는 과거 다음 웹툰, 현 카카오 웹툰이죠. 거기서 이제 인기작이었던 트레이스를 영상화해서 이제 드라마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법인으로 2021년 설립이 된 곳인데 해당 IP의 영상화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중단이 되면서 폐업 절차를 밟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열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 자회사들 중에서 5곳이 이렇게 계열사에서 정리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2곳은 어디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크로스 코믹스, 그 다음에 타파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이렇게 2개사가 이제 나머지 이제 2곳인데 크로스 코믹스의 경우 인도에서 동명의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엔터가 인도 사업을 글로벌 영어 서비스인 타파스로 일원화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청산 절차를 밟았고요. 크로스 코믹스가 또 그 타파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미국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해온 그런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용역 업무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이관이 됐고요. 지난해 8월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약간 골목 상권 침해로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뭐 핵심 사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그리고 오너 일가나 그 친족같이 특수 관계자들이 운영해온 그런 회사, 이런 계열사들 중심으로 좀 계열사들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요 계열사들이 산하 자회사들을 흡수 합병하는 식으로 계열사 수를 좀 줄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카카오 게임즈의 회사인 넵튠을 통해서 이제 뭐 3개 회사를 이제 한 번에 이제 흡수 합병한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분석이 추가로 말씀드려볼 그런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가령 카카오는 완구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윈즈라는 계열사를 지난해 11월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노래방 기기 제조와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는 다소 좀 거리가 좀 있었죠. 완구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칫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들마일 솔루션 자회사인 위드원스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흡수 합병한 바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했던 것처럼 비슷하죠. 그다음에 카카오에 흡수 합병된 부동산 관련 업체 중에 이제 카카오 스페이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사례를 보면 흡수 합병을 통한 자회사 교통 정리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올해 이제 6월 말까지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사이 동안 이루어졌던 이제 교통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번 하반기에도 이런 계열사 정리 작업이 좀 진행 중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계열사 정리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가령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헤어샵의 운영사이죠. 와이어트의 지분을 매각해서 계열 제외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던 카카오 브레인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브레인은 DK 테크인이라고 카카오 산하의 또 다른 이제 IT 솔루션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DK 테크인이 이달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담으로 정신화 대표는 지난 8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AI 이쪽하고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비핵심 사업으로 규정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곳들은 하반기에 효율화 작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추이도 이제 살펴보면 한동안은 이런 고강도 효율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재님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카카오의 계열사 줄이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그리고 오너 일가의 과도한 사익 추구 같은 그런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가 핵심 사업에만 집중해갖고 그 핵심 사업에서 월등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